대체 가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늘 가난히 함께 하셨을까? 아니면 두 분은 혹시 잘 사는 집 자녀들인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줄 생각이신 걸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까? 누나, 나 배고파. 그래, 배는 고프지. 밥 먹어야 살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밥 차려줄게. 저는 첫째이고 저에게 밥을 달라고 한 동생은 넷째. 저에겐 세 번째 동생이에요. 저는 남동생만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남매이고 저는 장녀입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런데 바쁘기만 하셨지 이 바쁜 게 수입으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한식집을 하셨다가 분식집을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닭을 튀겨서 팔기도 하시고 음식의 종류만 바꿔 꾸준히 음식점을 하셨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들을 먹으며 지냈죠. 누나, 오늘도 멸치야? 엄마가 계속 멸치볶음만 가져오시네. 지겨워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니?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먹자. 누나는 맛있어? 우리가 언제 밥을 맛으로 먹었니? 그냥 밥때 되니까 먹어야 하니까 먹는 거지. 지난번에 누나가 해줬던 김치볶음밥 맛있었는데 그거 또 해주면 안 돼? 보리밥만 먹는 거 지겨워. 일주일에 한 번도 많다. 우리 김치는 옆집 할머니가 항상 많이 가져다 주시니까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많이 해 먹어보자. 응? 알았어. 그러면 내일은 누나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우와, 우리 누나가 최고다! 사실 요리 솜씨는 부모님보다 제가 더 좋았어요. 동생들 밥 차려주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들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보다 제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은 차라리 누나가 음식 장사를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차라리 부모님은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음식점은 누나한테 물려주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죠. 그런데 저도 그때는 막 고등학생이 되는 시절이었고 부모님은 차마 어린 저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너에게 못해주는 게 많다지만 어린 너한테 돈까지 벌어오라고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진짜 힘들면 얘기할게. 그냥 지금처럼만 엄마랑 아빠 없을 때 동생들 잘 돌봐줘. 엄마가 항상 미안하고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동생들 잘 돌봐줘.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진 못해도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네, 알았어요. 피곤하실 텐데 주무세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꼭 서울대에 갈 거야. 나 서울대에 보내줘요, 네? 나 진짜 서울대 법대 가고 싶단 말이야. 너 그 정도 성적도 안 되면서 무슨 욕심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서 누나랑 같이 돈 벌어야지. 이 가난이 우리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내가 등록금 비싼 학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립대면 등록금도 싸잖아. 너 법대 다니면 사법고시까지 합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 그 많은 학비 누구 보고 대라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너가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우리도 당연히 네 뒷바라지 해주지. 그런데 성적을 봐라. 그게 꼭 법대가 아니더라도 서울대 갈 성적이니? 당연히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저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생들 챙기랴 집안 정리하랴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거 저랑 누나가 하고 있으면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됐어. 다들 그만해. 너 누나가 서울대 보내줄게. 문제집도 사주고 대학도 보내줄게.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누나가 해줄게. 그걸 왜 누나가 해줘? 누나는 하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너희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부모님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는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미쳤어? 누나가 왜 내 학비를 대? 누나가 해줄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 생각을 해봐. 우리 태어나서 사는 동안 집안 형편 나아진 적 있어? 부모님은 희망이 없어.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사는 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른 길이야. 부모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 뭐 성공한 거 있어? 없잖아. 그렇다고 어디 공장이나 회사 취직하라고 하면 그건 또 싫다고 하고 일 벌려서 망하고 또 망하고 지겹지 않니? 누나가 어떻게 해서든 너 대학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검사든 변호사든 뭐든 되면 누나한테 다 갚아. 대신 무조건 한 번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에 꼭 합격할게. 그렇게 동생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공부에만 집중했고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유, 젊은 애가 무슨 손이 이렇게 야무져? 너 어머님이 음식을 잘하시는구나? 아니요, 그 반대예요. 어머님이 음식을 못하셔서 제가 하면서 실력이 늘었나 봐요. 어머, 그러니? 너 간도 잘 맞추고 음식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제 설거지 하지 말고 너도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 우리 집은 한식집이라서 김치랑 기본찬들은 정말 매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거들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집에서 조금만 나오니 완전히 신세계였죠.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하셨던 식당이 잘 됐을 리가 없죠. 음식 맛이 좋았으면 모를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진 않으셨거든요. 저는 당시 달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달걀 프라이, 달걀찜, 달걀국 등 달걀로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싶었죠.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달걀 납품하는 사장님과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남동생은 정말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고 저는 일하면서 모은 돈을 동생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모두 넘겨줬습니다. 다 누나 덕분이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검사 될게. 알았어. 축하해. 그렇게 동생 등록금,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만 하길 3년.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정 씨,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네? 그런데 우리 단골 손님도 너무 많고 현정 씨 음식 솜씨도 너무 아까워서 혹시 괜찮다면 현정 씨가 우리 가게 인수해서 한번 해볼래? 네? 제가요? 그래, 어렵지 않아. 옆에서 내가 일하는 거 많이 지켜봤잖아. 어때? 괜찮지? 할만하겠지? 아니요, 저 무서워요, 사장님. 무서울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어. 아마 현정 씨 대출도 나올 거야.
나랑 같이 은행 가서 알아보자.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사장이 되었고 부잣집 사장님들이 많이 사는 성북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더니도 노력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일별로 메뉴를 고정했어요. 월요일은 어떤 메뉴, 화요일은 어떤 메뉴. 그래서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메뉴 고민 없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손님 인원수에 맞게만 음식을 내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편하고, 또 요일별로 다른 메뉴로 해서 원하는 음식이 나올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싶은 분들도 많이 찾아와 전에 사장님이 했을 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팥죽이 특별 메뉴라길래 먹으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팥죽 2그릇이요? 추우신데 여기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올 때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음식 맛도 좋고요. 사실 이 여기가 동네 특성상 다들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 많은데 사장님은 동네 분들은 물론 옆 동네 분들까지 입맛을 사로잡으셨잖아요.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딱 봐도 이 동네에 있는 담벼락 높은 집에 사실 것 같은 분위기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항상 맛있게 드시고 가셨었죠. 어떤 날엔 아드님 혼자 와서 식사하고 갈 때도 많았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일이 늦게 끝났는데 집안일 해주시는 분은 이미 퇴근했고 조용한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분들 귀찮게 하기 싫어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식당 있는데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거의 마감 시간이라 감자조림은 다 떨어졌어요. 대신 달걀찜 했으니까 드셔보세요. 우와, 이거 단골 서비스인가요? 그럼요.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사장님은 엄청나게 젊어 보여요. 맞아요. 저 젊은 사장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요. 진짜 사장 맞냐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식당인지도 많이 물어보고. 저희 부모님은 여러 종류의 식당을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굴 닮았는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전에 계셨던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사정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서 얼떨결에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데 서비스도 좋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정말 좋거든요. 어머님이 웬만해선 밖에서 잘 식사를 안 하시는데 여기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정갈하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식당이길래 우리 엄마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그랬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이 있는 식당이었네요. 사실 저는 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이 가난해서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만 했어요. 그래도 첫째 동생은 서울대 법대 갔고 둘째 동생은 경영학과, 막내 동생은 파일럿 되려고 공부 중이에요. 현정 씨라고 했죠? 요즘 이런 누나가 어딨어요. 동생들이 현정 씨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알겠죠. 첫째는 사법고시 준비 중이라 바쁜데 나머지 동생들은 이제 용돈 정도는 벌어서 써요.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 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과외도 하고 따로 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현정 씨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아마 전 못할 거예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사모님의 아들만 식당에 찾는 일이 많아졌고 저와 사모님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제 삶이 좀 평탄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정도면 되겠나?
이게 뭐예요? 뭘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당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 애가 회장 아들이라는 거 알고 발잡히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성환 씨 돈 보고 접근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당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리고 어머님을 닮은 착한 심성을 보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거라고요. 시끄러워.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렇게 애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성환 씨의 아버지는 저에게 돈 봉투를 던지시곤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바닥에 널린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는데 자괴감이 들더군요. 내가 내 애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 눈엔 그저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이나? 정말 이 세상은 다 돈이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식당을 나갈 수 없었어요. 방학한 동생들한테 식당을 맡기고 저는 그저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누워서 알아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며칠 만에 식당에 나가 일을 하니 잡생각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무렵 사모님, 그러니까 성환 씨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현정 씨, 내가 사과할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현정 씨한테 너무 큰 실수를, 아니,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성환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뭐가 부족하니? 넌 나만 믿어. 그리고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얼마 후 저는 남자친구인 성환 씨와 함께 집을 찾았고 아버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지만 어머님의 압박 아닌 압박으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시부모님 댁에 합가에 같이 살게 됐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주머니, 나 물 한 잔만. 형님, 뭐라고요? 어머, 우리 동서였구나. 추하게 있어서 몰랐네. 여기는 정말 싸가지 없는 제 형님입니다. 남편은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이 엄청난 금수저라나 뭐라나. 형님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남편도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형수님 댁 돈이 많은가 봐. 우리 형 매번 형수님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절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돈이 크다고 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잣집 얘기는 저에겐 저 머나먼 별나라 얘기였는데 부자들이 저런 인성을 갖고 있다면 돈은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 이 집안엔 위계질서란 게 있는 거야. 동서는 근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라도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예, 한번 잘 배워볼게요. 그게 얼마나 쓸모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채널에서 향수 좀 사서 써. 동서 옆에만 있으면 가난이라는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 형님, 샤넬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 이걸 읽을 줄 안단 말이야? 대단하네. 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저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이외엔 정말 보기 싫었죠. 저런 밉상이랑 가족이 된 건 너무 싫었지만 대신 저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오늘 아주 국이 시원하니 맛있더구나. 가게에서도 늘 음식 할 텐데
집에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버님. 일해주시는 분, 밥해주시는 분들 다 있는데 저렇게 아침은 본인이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밥해주시는 분 일을 뺏었어. 우리 며느리만 괜찮다면 나는 계속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 어떠냐, 아가야? 저는 좋아요.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는 정말 영광이죠. 매일 맛있는 아침 차려드릴게요. 사실 식당만 아니면 저녁도 제가 차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 아침 정말 든든하게 차려드릴 자신 있습니다. 오냐, 나도 우리 직원들한테 자랑해야겠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아침을 매일 차려줘서 아주 맛있게 먹고 나온다고 말이다. 정말 고맙다, 현정아. 아니에요, 아버님.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날은 아버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딸처럼 불러주신 날이었어요.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인사도 없이 쳐다보기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렸고 일을 핑계로 게으름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많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구나. 아버님,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세요?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차 끓여드릴까요? 됐다. 앉아라. 네, 아버님. 너는 내가 불편하고 싫지 않니? 네? 아버님이요? 아니요. 너는 처음 내가 찾아갔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어. 첫째 며느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제 남편한테 언제 물려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는 어찌 그리 욕심도 없고 착하고 늘 한결같니? 너의 이런 모습을 진작 알아봐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사돈들께도 잘 얘기해주겠니?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훌륭한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다. 그날 시아버지와의 대화 후 정말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와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갔어요. 시댁과 비교하면 정말 한없이 초라한 곳이지만 저와 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해드린 부모님 집이었어요. 방 3개의 작은 빌라. 사남매가 마련해드린 집이라 설명을 드리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서 어떡하죠? 과일 드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셔서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저희가 부족해서 현정이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정말 자식들에게 못해준 게 많은데 아이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네요. 늘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사부인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이런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난과 마찬가지로 불행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아파트 쇼핑몰도 지으시고 정말 굴지의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런 기업도 이렇게 쉽게 망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의 자문 변호사들은 물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첫째 동생까지 달려들어 회사를 살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선 결국 어음을 막지 못하셨고
회사는 그대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런데 형이랑 형수님은 어디 갔어? 모르겠다. 뉴스에 허구한 날 제 아버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어.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니? 누가 제 마누라 부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봐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냐?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싸가지가 없니? 내가 이딴 걸 아들이고 며느리라고 아꼈다니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님, 우선 아버님부터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어디 가신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모르겠어. 짐 챙겨서 말도 없이 나갔어. 아니,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지켜만 볼 거냐고, 이 양반아. 아버님 집에 돌아오시면 다시 어디 못 나가게 같이 잘 계셔야 해요. 알았죠? 그래. 너희도 조심히 다녀오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당신은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좋았던 시절도 아니고 CCTV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니 그냥 수소문하며 시아버지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정말 쉽지 않았죠. 저랑 남편은 정말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산까지 올라갔다 왔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예, 성환아. 혹시 네 아버지 말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들어가서 누워야겠다. 이 사람 오거나 무슨 연락 오면 깨워주겠니? 네,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지키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저희는 시아버지를 일단 실종신고를 하고 다시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사업이 뭐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 이렇게 그냥 가면 나는 어쩌라고, 여보. 그래도 장례식장에 나타났네요. 형님, 아주버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서는 그렇게 비꼬고 싶어? 형님이 생각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요?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셨냐고요? 재수씨, 우리 아버지 사진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재수씨 싫어했어. 알긴 알아?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집에 오셨어야 이 집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미워했는지 안 그랬는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 입회하에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편지를 읽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 기운도 없고 그저 가기 전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짐만 안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특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매일 아침 끓여주던 시원한 북엇국이 생각나.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미안하구나. 그리고 여보,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나는 당신을 고생만 시키고 가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을 보면 내 다짐이 흔들릴까? 그렇게 매정하게 나왔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 그리고 첫사랑이야. 그동안 내 곁을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상입니다. 그게 다야? 아들들한텐 한마디도 안 남겼다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한테 유산이라고 빚이라도 남긴 건 없는지 들어야죠. 정말 저 입을 갖고 있는 손수건으로 틀어막아 버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아버님, 우리한테 빚 남기신 거 없어요. 볼일 끝났으면 가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원래 살던 집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저희 가게는 직원들한테 떠맡기고 시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들으시더니 결국 새벽에 물 드시러 나오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아 검사 결과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어머님이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암. 이게 말이 돼?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노크도 없이 불쑥 찾아온 불행은 가족 전부를 들쑤셨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따라갈 거라며 치료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치료 받으셔야 해요. 어머님 시한부인데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까? 말 조심하세요. 형수님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셔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서 형수님한테 대들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한마디도 못 들은 분은 입 다물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 이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실 건지 통보하려고 부른 거예요.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실 거예요. 저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님 치료받게 할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아까 말 들어보면 반대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뭐 치료가 잘못됐니 어쨌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확실하게 말하세요. 에이 진짜 엄마가 돈이 있길래 뭐가 있어. 다 필요 없고 알아서 하세요. 재수씨 어차피 시한부면 길어봤자 6개월 아니야? 여보 가자. 어디 잘해보세요. 동서 식당에서 번 돈으론 어머님 치료 택도 없을걸? 여보, 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 그럼 셋이 손잡고 잘 사세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이 돌아가고 저녁 시간. 아무리 어머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같은 상황을 경험했기에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죠. 그리고 어머님을 찾은 곳은 동네 파출소였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어머님, 이제 집에 가요. 추우시잖아요. 네? 정말 내가 귀찮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어머님이 뭐가 귀찮아요? 첫째가 그랬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고독사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혼자 가세요. 이랬어. 뭐라고요? 내가 이걸 그냥... 여보, 참아. 엄마 찾았으면 됐어. 나중에 다시 생각해.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는 어머님 돌보는 거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요. 여기 너무 춥고 불편하잖아요. 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뭐라고? 저게 제정신 박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냥 빨리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다고 고사 지내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어떻게 드자비를 해야
반성하고 저런 짓을 안 하려나 생각하면서 오니 벌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이제 이 집에 올 일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셔야 하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치료 생각만 하세요. 그때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최고의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이렇게 말없이 또 나가지 마세요. 저랑 남편이랑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희가 걱정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제 안 그러마. 너희도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나랑 이 사람은 끝까지 엄마 모실 거야. 끝까지 엄마 치료할 거니까 다른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 돈, 시간 다 충분하니까 그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쉬세요. 알았지? 그래, 그러마. 시아버지가 그렇게 가신 건 정말 모두에게 상처였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빼고요. 그저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실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시아버지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그 걱정만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편지 들으셨죠? 그 어디에도 본인의 첫째 아들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인간들이 뭘 원하고 뭘 노리는지 말이죠. 그래도 아버님께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건 아마 남편과 저 때문 아닐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신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의 치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틈틈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도 처음 병원에 갔을 때보다 조금씩 치료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여기 이 부분 깨끗해진 거 보이세요? 어머님 벌써 이만큼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 네, 그럼요. 어머님이 힘드셔도 이렇게 버티면서 치료받으시니까 결과가 좋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거? 네. 의사 선생님이 체력도 중요하니까 든든하게 드시라고 했잖아요. 나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팥죽이 먹고 싶구나. 팥죽이요? 그래. 예전에 네 식당에 갔을 때 동지라면 네가 줬던 그 팥죽이 가끔 생각났어. 오늘 그게 먹고 싶구나. 좋아요, 어머님. 집에 팥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준비할게요. 어머님, 벨트 매셨죠? 그러면 집으로 출발합니다. 팥을 불려놓지 않아서 팥죽이 완성되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 어머님은 정말 팥죽이 드시고 싶으셨던 건지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어요. 남편까지 퇴근하고 나서야 완성된 팥죽을 드디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그때 먹었던 그 팥죽 맛이 나세요? 팥이 그때 썼던 팥이랑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똑같다. 그때 먹었던 팥죽이랑 맛이 똑같아. 정말 맛있구나. 너희도 어서 들어라. 나는 속이 뜨뜻해지는 게 너무 좋다. 어머님, 다 말씀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매일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다 만들어줄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음식이면
제가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구해올게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어머님. 그러다 어머님 또 속병 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계속 치료 효과 좋으면 어머님 저희랑 진짜 오래오래 함께 사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너희 때문에 내가 진짜 걱정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 강비서, 들어오세요. 비서님? 갑자기요? 집에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언제 들어오셨지? 너 팥죽 쓰느라 정신없는 동안 강비서가 왔지. 강비서는 나와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한 분이다.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팥죽 드릴게요. 그래, 강비서도 한 그릇 먹어요.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아주 좋아.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드디어 며느리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맛보게 됐네요. 회장님이요? 지금 저희 어머님 보고 회장님이라고 하신 거세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다 먹고 얘기하자. 내가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아서 강비서도 오라고 했어. 대체 무슨 일일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받아라. 그리고 꼼꼼히 확인해. 승계 절차요? 뭐를요? 내 회사 말이다. 어머님 회사요? 어머님 사업체가 있으세요? 그래, 내 회사다. 너희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남편과 만날 수 있었던 건 우리 부모님 덕이 크다. 당시 서울의 땅을 크게 갖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 뭘 하면 좋을까 늘 생각하셨지. 그러다 나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너희한텐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우린 좋다며 땅을 팔았지. 그리고 땅을 판 돈 중 일부를 내가 증여받았고 그 증여받은 돈으로 가구 공장을 차렸어. 지금 우리가 방금 앉아있던 식탁 역시 우리 회사 식탁이란다. 맙소사,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래, 내가 사돈 댁 가구를 싹 바꿔드렸지? 맞아. 난 그래서 아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쓰시는 가구들도 다 좋은데 우리 엄마는 왜 자꾸 바꿔드리겠다고 하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엄마 회사 가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형이 알아봐라. 벌써 내 나라 어째라 난리 났겠지. 안 그러니 현정아? 맞아요. 두 분이라면 그러고도 남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왜요, 어머님? 저희한테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나 이 세상 떠나면 회사는 어떡하라고? 글쎄, 전문 경영인이 와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시고요. 일단 회사 지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분을 증여받으면 두 분께서 2대 주주가 되시는 겁니다. 맙소사, 주주요? 너 언제까지 식당 장사할 거니? 식당이야말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너도 편하게 살아야지. 너 고생한 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건 부탁 아니고 회장으로서 명령이야.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강비서한테 물어보거나
그래. 변호사는 사돈 총각한테 한번 물어보렴. 그러면 다 찬찬히 설명해 줄 거다. 어머님. 현정아,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남편을 잃었고 이젠 내 생명도 거의 빛을 다했단 걸 알아. 그럴 땐 말이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게 맞아.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추한지 아니? 갈 땐 훌훌 털고 가볍게 가야 해. 나는 그러고 싶어. 너희 평생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돈 걱정 없이 말이다. 그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거 받아. 응?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왜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네가 내 며느리가 돼서 나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일하러 나가면 늘 그 큰 집에 혼자 있었어. 아들 둘 있는 거 나가기 바쁘고. 첫째는 너도 봤지? 결혼해서도 찾아오지 않는 거. 그런데 둘째가 우리 현정이랑 결혼하고 나선 집안 분위기부터 바뀌었어. 정말 삭막한 집안에 밝은 빛 한 줄기가 들어온 느낌이었어. 그것뿐이니? 네 일하기도 바쁘면서 꼬박꼬박 나 약 챙기고 병원 함께 가주고. 그게 보통 정성스러운 일이니? 네 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를 말이다. 누가 너처럼 나를 챙겨주겠니? 이거 그렇게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받아. 알았지? 우리 둘째 아들도. 엄마, 진짜 고마워요. 더 잘할게요. 나한테 말고 네 아내한테 잘해.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니? 이런 아내가 어딨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무도 몰랐던 시어머니 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빨리 돌기 마련이죠. 마석가구 공단 회장님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돈에 민감한 형님네 식구들한테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어머, 집 건조한 것 좀 봐. 동서, 어머님 기관지도 약하신데 집이 이렇게 건조해서 되겠어? 역시 어머님이랑 저랑 지내셔야 한다니까요. 얘는 뭐 여전히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추해서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우리 어머님 그동안 혈색 좋아지신 것 좀 봐. 제가 지어서 보내드린 약 잘 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지셨지. 아, 그 약 말이냐? 그거 우리 보슬이가 다 먹었어. 제 털에 윤기 좀 봐라. 아주 보기 좋지 않니? 그나저나 넌 어쩐 일이니? 나 구독사 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왔니? 보슬이는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가 키웠던 말티즈 강아지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보슬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날 어찌나 눈물이 나던져.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강아지가 떠날 때도 슬픈데 저 싹퉁머리 없는 형님은 우리 시어머님께 무려 고독사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대의 막말을 남겼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셨다면 저 아직 저 말한 형님한테 복수 안 했어요? 오늘이 그날임을 알고 전 별 어떤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열 많으셔서 3종류 함부로 드시면 안 되세요. 그런데 저렇게 인삼이 잔뜩 든 약을 보내셨어요? 넌 빠져. 나 어머님이랑 할 얘기 있어서 왔거든? 어머님, 마석가구 공장 큰 거 그거 왜 어머님 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완전 노른자 사업인데. 그거 어쩌시려고요? 네? 저랑 이 사람한테 맡기세요, 어머님.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요즘은 앤티크 가구가 유행이라 그런 것도 함께 수입해서 팔면 좋을 텐데요. 신경 꺼라. 네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니? 어머, 제 사업이 아니라뇨? 어머님 사업이 곧 우리 사업이고 이 사람 사업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무래도 암도 암인데 치매가 오셨나 보네. 뭐라고요? 현정아. 그리고 이미 나는 회장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 다시 지분이나 이런 거 정리하세요. 그게 무슨 애들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어떻게 저런 머저리들한테 넘기실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청순한 형님아. 너 지금 우리 보고 머저리라고 했니? 더 떠들어봐. 뭐가 어쩌고 어째? 뭐? 뇌가 청순해? 그게 무슨 말이야? 뇌가 청순하고 백치미가 가득해서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떠드냐고. 어머님은 이미 회사 승계 마쳤어. 그리고 그건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네가 뭔데 와서 다시 해라 잘못됐다 이 난리야? 진짜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이제 와서 그딴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 얘네들한테 맡기면 회사 진짜 한 달 안에 망해요. 뭐 얘기 들어보니 형님도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최근에 무슨 농기계 전문가? 한테 투자했다가 수억 날렸다면서요? 그것도 아주버님 몰래 투자했다가 다 날려서 그거 막느라 똥줄 탄다던데. 아,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구나? 요즘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지. 옷에 붙여온 먼지만 우리 집에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요. 에? 돈을 날리긴 누가 날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이게 어디서 윗사람한테 예의도 없이 그런 말을 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게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봐야 형님 무서운 줄 알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가 꼭 이렇게 티가 나요. 예의도 없고 말버릇도 없고. 내가 아주 이 기회에 싹! 어머니!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신 거세요? 당장 나가. 감히 우리 현정이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아직도 이 집안 실세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 내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사업차는 멀쩡하게 잘 굴러가서 망한 것도 아니야. 이런 나를 끝까지 보살핀 게 누군데.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러? 진짜 너야말로 저승사자를 한번 만나고 와야 정신 차릴 거니?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가 거지가 돼서 길에서 굽신거리고 돈을 구걸해도 너 같은 걸 도와줄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네 남편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뭐해? 우리 집에서 안 나가고. 그렇게 형님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 소리친 거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아. 호들갑 안 떨어도 돼. 저걸 아주 초장에 잡았어야 했는데.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뒀더니 처난리다. 덜 떨어진 것. 눈치도 없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금 이 집안을 움직이는 게 누군지 혼자 알지도 못하면서 뭘 떠들긴 떠들어.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엄청 여성스럽고 조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불같은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머님 성격을 형님이 알 리가 없죠. 얼마 뒤 아주버님이랑 한 번 더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큰 소리 치려다가 굵은 소금만 맞고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멍청해서 매를 번다니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런 머리로 대학을 갔다는 게. 어쩌면 그 대학에서도 이런 멍청한 애를 입학시켰다며 수치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길어봐야 4개월이었던 어머님의 생명은 계속 연장됐습니다. 치료도 잘 받으셨고, 음식도 잘 드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마음은 난 무조건 오래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를 살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죠. 그렇게 9년을 더 살다가 아버님 곁으로 가셨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가셨죠. 가난도 불행도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저는 이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가는 게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만 찾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운 없게 그게 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 모든 걸 이겨내고 이렇게 저와 남편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행과 고난을 모두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길었던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